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지난 50년, 60년을 돌아보면 참 많은 사람을 보고 많은 관계를 맺고 많은 상황을 지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깨닫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은 언제나 변하지만 사람의 중심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젊을 때는 옷차림, 외모, 분위기, 가진 것, 위치. 이런 것들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나면 우리는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점점 다른 기준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배려심,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욕심의 정도,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결 같은 것들. 오늘 다룰 논어의 이 구절은 겉모습과 속모습 두 가지를 대비시키며 참된 인품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의패온포 여의호학자립 이불치자 기우야여. 해진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여우 가죽옷을 입은 사람 곁에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가 바로 유 같은 사람이다. 유는 공자의 제자인 자로를 말합니다. 성격은 급했지만 마음은 곧고 강직했던 인물이지요. 그리고 공자는 덧붙입니다. 불기불구 하용부장. 남을 해치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찌 훌륭하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멋진 인생 후반부의 품격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공자의 제자 중 자로는 거칠고 직설적이며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귀를 장식으로 여기지 않았고 겉모습보다 마음의 당당함을 더 중시했습니다. 의패온포, 해진 옷, 남루한 소못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기준에서도 자로의 옷은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이어 말합니다. 여의호학자립 이불치자. 여우나 담비 가죽옷을 입은 귀인 옆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입니다. 자로는 재산이 부족했고 좋은 옷을 살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없는 것 때문에 자신을 낮추거나 움츠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남의 화려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당당함입니다. 다른 사람이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자기 삶이 초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기준이 뚜렷한 사람은 남의 화려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자는 말합니다. 불기불구. 남을 해치지도 않고 남의 것을 탐하지도 않는다. 이 말은 자로의 성품을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그는 가진 게 적었어도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았고 상대가 더 가진 것을 보고 시샘하거나 거짓으로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이렇습니다. 하용부장? 이런 사람이 어찌 훌륭하지 않겠는가? 공자는 겉모습이 아니라 속모습으로 사람의 품격을 평가했습니다. 조선 후기의 대학자 성우 이익은 당대의 어떤 사대부보다 학문이 깊었지만 그의 생활은 놀라울 만큼 검소하고 단정했습니다. 그의 삶을 기록한 문헌과 제자들의 회고록은 그의 외면의 가난이 아닌 내면의 풍요를 강조합니다. 성우의 집은 학자라기보다 가난한 서민의 집에 가까웠습니다. 벽은 비어있고 문풍지는 늘 바람이 새었으며 책을 올려두는 책상도 삐걱거릴 정도였습니다. 옷은 헤어지고 빛이 바랬으며 겨울에는 솜이 빠져나와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 한 명이 마음 아파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옷이 너무 낡으십니다. 이러고 다니시면 사람들이 스승님을 우습게 볼까 걱정됩니다. 그러자 성우는 엷은 미소를 띠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옷이 아니라 마음의 흠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숙연해졌습니다. 성우는 이어 설명했습니다. 겉모습이 화려하면 사람들이 잠시 인정해 줄지 모르나 그 인정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바르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언제나 떳떳하다.
성우는 실제로 초라한 차림 때문에 어디서도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풍족한 사대부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도 그의 말투와 태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의지하고 있던 것은 옷의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우 이익의 학문은 바로 이 수양된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욕심내지 않았고 남의 재산을 부러워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생활이 검소하다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함을 통해 방탕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스렸으며 검소함 속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내면에서 스스로 발견해 나갔습니다. 그를 평생 가까이서 보았던 제자들은 그의 삶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우의 가난은 외면의 가난일 뿐 그 마음의 부유함은 조선에서 으뜸이었다. 화려하지 않아도 부유하지 않아도 남의 화려함 옆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 공자가 말한 자로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성우의 삶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조용히 전합니다. 부끄러움은 겉에서 오지 않는다. 마음을 바로 가진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도 떳떳하다. 반대로 현대의 어느 부유한 사업가는 옷도 명품, 차도 최고급,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더 가진 사람을 보면 마음이 흔들렸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있네. 라는 생각에 쉽게 흔들렸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내면은 늘 비교와 열등감으로 불타올랐습니다. 한 심리 상담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잃는 게 가장 두렵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남에게 초라해 보이는 것이 제일 두렵습니다. 그 상담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잃은 것은 재산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겉으로 아무리 화려해도 속이 비어 있으면 결국 흔들린다. 공자가 말한 자로의 당당함은 가난함의 미화가 아니라 속을 잃지 않는 사람의 힘입니다. 50대와 60대는 삶의 정점을 지나 마음의 정리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비교가 자연스럽습니다. 직장, 승진, 집, 차, 자녀 성적. 그런데 나이가 들면 비교의 대상도 사라지고 비교하는 마음이 오히려 삶을 괴롭게 합니다. 공자는 이 구절을 통해 세 가지를 명확히 말합니다. 첫 번째, 남의 화려함이 내 인생을 규정하지 않는다. 여우 가죽옷을 입었든 해진 솜옷을 입었든 그것은 환경일 뿐 그 사람의 가치는 아니다. 두 번째, 남을 해치거나 탐내지 않는 마음이 최고의 품격이다. 부끄러움은 부족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비뚤어짐에서 온다. 세 번째, 당당함은 가진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중심에서 온다. 자로가 가난해도 부끄럽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마음이 고닫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외적인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 관계의 따뜻함, 양심의 흔들림 없음, 절제된 삶, 정직한 마음. 이 모든 것이 겉모습을 넘어 속모습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다음은 인생 후반부의 당당함을 만드는 5가지 마음가짐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비교하지 않는 연습. 남의 것은 남의 것이고 나의 삶은 나의 것입니다. 비교는 마음을 해치고 욕망을 키우는 독입니다. 둘, 소비보다 절제의 품격을 높이기. 절제는 사람이 가진 가장 높은 품위입니다. 과도한 소비는 마음을 어지럽히고 절제는 마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셋, 남의 삶을 평가하지 않기. 남을 해치지 않는 것은 마음의 기본입니다. 남의 선택과 환경을 가볍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넷, 남의 것을 탐내지 않기. 탐욕은 작은 것에서 큰 무너짐을 부릅니다.
탐내지 않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5. 스스로의 중심을 지키기.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자로의 당당함이자 공자가 말한 인간의 진짜 품격입니다. 공자는 오늘도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해진 옷입니까? 작은 집입니까? 가진 돈의 크기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욕심과 비교, 시샘과 탐욕, 상처와 왜곡입니까? 진짜 부끄러움은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을 잃고 남의 것을 탐하고 남을 해치는 행동을 할 때, 그때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은 이미 인생의 깊은 지혜를 찾아가는 분입니다. 이제는 겉모습에 흔들리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중심을 지키며 나만의 품격을 쌓아갈 때입니다. 공자와 자로가 말하듯 남을 해치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찌 훌륭하지 않겠는가?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조용하고 단단하며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옛글 속 인생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